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착각하고 계시는데 미국의 대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승자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죠. 그 이유가 간단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재검표가 다 끝나고 법률적인 조치가 다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당선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철진한 음모론이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당이 법치국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외국의 정상들 또한 마찬가지로 바이든에 대해 가지고 당선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모종의 음모론적인 관계,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당선이라는 표현을 아직까지 안 쓰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범하게 바이든에 대해 가지고 당선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직접 나서서 축하를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상이 되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통화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한 실수 한 가지를 또 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과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기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를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죠.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 것처럼 속보 형태로 계속해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실제로 당일이 되니까 속보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 시작, 이런 보도를 막 쏟아냈죠. 저게 대한민국 언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계속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쇼를 조장을 해요. 분위기를 막 조장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통화를 한다고 저런 식으로 막 속보 이래가지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저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까? 바이든은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아직 공식적인 대통령도 아닌데 그럼 바이든과 통화를 했다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속보로 저렇게 내보내겠습니까? 김정은과 문재인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바이든과 문재인 또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외교 쇼를 하려고 또 언론이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통화를 했다라는 것보다 더 눈에 띄는 거는 당선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언론들이 지금 계속 해가지고 쓰는 거, 그게 더 눈에 띕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문재인 대통령 본인 또한 마찬가지로 통화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미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당선인의 높은 관심과 의지에 사의를 표한다. 대한민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든에 대해 가지고 당선인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표현을 지금 쓴 것입니다.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보도를 지금 쏟아낸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언론이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은 지금 다른 나라들과 다른 거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공식적으로 당선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외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왜? 전화통화 자체가 외교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한 것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외교적으로 따져볼까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의 입장을 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따져볼까요? 우선 일단 일본의 스가 총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죠. 조 바이든 씨 진심으로 축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선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를 않았죠.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개인적인 지금 축하 인사말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렘린국의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대신 전했는데요. 우리는 공식 발표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뒤에 푸틴 대통령이 축하 인사를 전할 것이다, 이렇게 대신 밝혔습니다. 일본의 지금 스가 총리가 됐건 러시아가 됐건 이런 나라들이 지금 바이든에 대해 가지고 공식적인 어떤 입장을 안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모종의 음모론적인 관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적 절차를 정당하게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최소한의 법치를 생각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절차를 존중을 해줘야죠. 그 절차를 존중한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러시아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2016년 같은 경우는 바로 축하를 하지 않았냐? 왜 이번에는 축하를 하지 않냐? 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그때와는 차이가 분명하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힌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저게 당연히 정상적인 생각인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억지로 우기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정당하게 하는 것인데 그거를 당연히 우리가 존중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순간에서 당선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마구잡이로 쓰는 거,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것이야말로 지금 법치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눈에 띄는 한 가지 국가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어땠습니까? 계속해가지고 트럼프랑 갈등이 있었죠. 최근에는 코로나를 놓고서 그 갈등이 최고조까지 찍었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가 됐건 소수민족 인권 탄압이 됐건 홍콩 문제가 됐건 대만 문제가 됐건 통상 관행 논란이 됐건 모든 것들을 두고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을 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상이 됐던 것이 뭐냐, 바이든이 지금 당선된 거에 대해 가지고 두 팔을 벌려가지고 환영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시진핑 국가주석은 다른 나라 정상들과는 달리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바로 딱 저겁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도 중국에 대해 가지고 압박을 현실화했던 사람은 트럼프 말고는 없다. 트럼프의 잘못된 점도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 가지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어떤 대통령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현실화시킨 사람은 트럼프다. 이거는 팩트 아닙니까? 그렇게 미국과 관계가 안 좋았던 중국이다 보니까 두 팔 벌려가지고 바이든을 막 환영해가지고 바이든 당선인님 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할 것 같았는데 웬걸 아직까지도 지금 제대로 된 발언이 안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가지고 침묵을 했던 중국이 결국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긴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뭐죠? 당선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까? 우리는 미국 인민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바이든 선생과 해리스 여사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중국조차도, 미국과 그렇게 관계가 나빴던 중국조차도 바이든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미스터, 즉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당선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도대체 중국조차 바이든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우선 일단 왕 대변인은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 대선 결과는 미국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중국조차도 우리가 알기에는 미국의 대선 결과는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다,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과 언론들의 수준이 지금 저런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었을 때 중국이 바이든에 대해 가지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두 달간의 임기 동안 추가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섣불리 바이든 당선인과의 관계 구축에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겠습니까? 아직까지 트럼프의 시대가 안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두 달 동안은 지금 공식적인 대통령이 트럼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달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국에 대해서 어떤 지금 공세를 취할지를 모르다 보니까 섣불리 바이든과의 관계를 구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해서 뭐겠습니까?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도 중국이 공식적으로 두려워했던 유일한 대통령은 누구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표적이 됐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제재를 못 버텨가지고 아너 스마트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에요. 화이가 이번에 아너 지분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매각을 결정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트럼프의 전방위적인 공세,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제재,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 왜 도대체 트럼프 행정부가 화이에 대해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세를 지금 막 펼치고 그리고 제재를 가했던 겁니까? 간단한 것이에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안 문제. 화웨이 장비를 통해 가지고 미국 어떤 국민들의 정보가 중국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 가지고 화웨이에 대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조치를 취했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화웨이 장비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 문제를 바로잡았던 유일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말고는 없었던 것이에요. 매각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도 화웨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제재로 산업기술 요소를 계속 획득하기 어렵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화웨이의 5G 장치에 대해 가지고 수많은 안보 문제가 지적이 됐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또한 마찬가지로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제재에 대해서 반대했던 나라가 있으니 놀랍게도 그게 어딥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계속해가지고 화해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됐지만 청와대는 끝까지 그거를 또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안 해야 할 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해야 될 때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하는 이런 식의 지금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화웨이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을 했었을 때 혼자 떨어져 나와가지고 동참을 안 하고 있고, 이번엔 또 당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조심하고 있는데 혼자 그냥 막 신나가지고 먼저 막 전화해가지고 당선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막 직접 그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언론이 막 그런 식의 보도를 쏟아내고 그런 분위기를 또 조성을 하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근본적인 외교의 상황인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중국에 대해 가지고 가장 현실적인 제재를 했던 유일한 대통령은 트럼프 말고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이든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당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그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음모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의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합법한 과정에 따른 결과인 것이죠. 근데 그 기본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후진 국가에 머물러야 되는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